이제 그 대상을 이제 정해서 그 대상이랑 같이 이게 실천을 해보는 거를 이제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로, 예, 그래서 실천을, 음, 꼭 해보시는, 그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을 꼭, 실천을 꼭 해보시도록.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이제 이 복음반을 시작해 보든지 아니면 뭔가, 이 우리가 배운 거를 가지고, 뭔가 해보는 그 기회가 좀 필요하다. 여기까지 실천 작업까지 했는데, 예,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음, 최경희 집사님이 감정 날씨 지금 체크한 거. 엄마, 아들 오늘 감정을 날씨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니? 그 아들이 맑음이야. 엄마, 맑음이면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아들, 왜? 별걸 다 궁금해하네. 운전하고 오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하더라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CCM도 듣고 오니 은혜 충만. 더 묻지 마. 끝. 엄마, 그렇구나. 아들이 맑음이니 엄마도 마음이 맑음이다. 대화 끝. 이렇게. 뭐지? 근데 왜 대화가 이렇게 짧지? 뭐지? 이 아들이 참 그 감성적이네. 운전하고 오는데 하늘에 있는 구름이 떠 있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감성적이에요. 어, 남성적인, 감성적인 그 필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엄마가 이제 엄마랑 이런 대화를 많이 안 했나 보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네. 이러면서. 음, 그래요. 네, 이제 다음에도 또, 뭐 대화는 좀 짧지만, 그래도 그 짧은 대화를, 어, 그 짧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죠. 음. 근데 이 아들 교회 잘 다녀요? 네, 잘 잘 다니네? 다녀요. 잘 다니죠? 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네. 음.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누구를 타겟으로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거야? 사실 그 상대가, 어, 음, 사실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어,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 어, 분들이고, 어,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른 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만난 사람들이 믿음 있는 분들만 만나서 참 어렵긴 그렇죠. 그렇지만 예, 예, 시간이 그러니까 또, 된다면 그렇죠. 네, 그럼 아들 하나예요? 네, 이 아이 교회를 잘 다니고.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배운 것들을 언젠가 어디에다가는 써야 되는데, 네, 네. 음, 어디에다 어떻게 하나님 쓰실지,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오수경 기사님 피드백에 보면, 이, 감정을 나눈 사이는 친밀해진다라는 박사님의 서두의 말씀이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어요. 이 자녀, 전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을 나눈 사이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거 말했죠. 이게 친밀한 사이는 감정을 나누는 사이다. 어, 그 감정을 나누지 않고 친밀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좀 이렇게 나누는 관계를 음, 좀 연습해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친밀한 사이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 집사님은 근데 이제 이게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친밀해지는구나. 그럼 이제 감정을 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감정을 잘 나누기 위해서 매일 아침 먼저 나에게 오늘 나의 마음 날씨는 어떤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했고, 그래서 ABC 모델 기법을 먼저 나에게 적용해 보며 감정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거를 아까 최경민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하기가 지금 어려워요라고 했는데 일단 자기한테, 자기한테 해야 돼, 자기한테 잘 해주고, 그다음에 이 감정 어, 나시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오집사님처럼 나한테. 그래서 ABC 모델을 오늘 좀 ABC ED, ABC DE까지 할 거거든요. ABC DE 모델을 오늘 배울 건데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건강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마음이 많이 건강해져야 내가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어, 도와주기도 하고 지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렵죠. 어,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써주세요. 그래야지 또 내가 이게 보고 또 이게 말씀도 드리고 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세대 복음학교 실천자반 제 세 번째. 음, 아이씨요.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쉐마형 내자 내재 모형 제시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 뭐예요? 문화 명령, 쉐마 명령, 선교 명령.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될 명령보다 쉐마 명령. 왜 그래요? 쉐마 명령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잘 이렇게 전수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자라서 선교 명령도 지키고 또 문화명도 지키는 힘이 일어나지만 쉐만 명령 안 해놓으면 응? 선교 명령 아무리 했지만 지금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툭 그냥 꺼지는 거야. 꺼져. 응. 문화명령도 꺼져. 응.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정의 이 복음화. 응? 그래서 가정은 선교 현장이며 제자 훈련원이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 부모는 가정의 복음 선교사이며 제자 훈련자이다. 자녀는 최초의 선교지이며 부모의 첫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정신을 가지고 셔만 명령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선교 현장이 되고 가정이 제자 훈련원이 되면 얼마나 좋냐 말이지. 거기에 부모가 가정 복음의 선교사가 되고 제자 훈련자가 되고 자녀는 최초의 선교지가 되고 부모의 첫 제자가 되면 이 얼마나 좋냐면. 자, 그래서 삶과 시간을 통합하는 제자 훈련의 구조에서 앉았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응? 이 모든 시간이 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자녀에게 복음이 전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쉐마 명령을 지켰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쉐마를 지키고 지금이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쉐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쉐마형 내자 모델의 결과, 쉐마 구조는 가르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게 아니고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공동체로 가정의 문화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정의 문화를 재구성하는 것. 이러려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우리나라도 이제 이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잖아요. 가장 중심. 이 가장이 그래서 믿어야지만 이게 가정 재구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그 권사님들이나 만약 혼자만 믿고 그러면 이 가정을 전체적으로 재구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참 이건 숙제예요. 네, 숙제. 네, 그래서 가정 전체가 다 가장을 중심으로 하고 엄마 아빠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훈련장이 되는 자녀 복음 학교가 되는 그런 게 돼야 될 텐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쨌든 시도해야죠. 그래서 삶 전체가 통합된 관계 중심의 일상적 반복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가지가 중요하다. 정서적 친밀감, 복음의 반복대화, 시각적 상징화 교육이 통합적으로 일어나서 삶의 실존에, 현실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역사되게 한다. 이제 그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 친밀감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정서적 친밀감. 서로의 내면, 감정, 욕구, 약함이 안전하게 드러나고 상대가 정확히 공감 수용, 돌봄으로 응답하며 이 상호작용이 시간, 가정에서의 시간, 부모와의 대화 시간 속에서 안정적으로 반복되어 신뢰와 유대가 축적된 상태를 우리는 정서적 친밀감. 자, 정서적 친밀감의 첫 관문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아이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감정, 생각. 1번 감정, 2번 생각. 또 어렵죠, 이거.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게 힘들어요가 마음에서 일어나요? 머리에서 일어나요? 아, 힘들어요가 마음에서 일어나요? 머리에서 일어나요? 이거는, 힘들다. 이건 감정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힘든 거거든, 마음이. 머리에서 힘든 건 골치가 아픈 정도고, 마음이야. 이 감정. 그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죠? 이건 뭐예요? 그건 판단. 그 사람은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거.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느낌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는 부모로 실패한 느낌이에요? 이것도 판단.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고 내가 느낀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판단이에요. 나는 부모로서 내가 실패한 것 같아 라고 나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이를 보면 걱정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감정. 왜요? 걱정. 걱정이라는 단어. 시댁은 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생각. 왜? 응. 시댁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감정과 생각을 잘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속상해, 기뻐, 불안해,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감정이라고. 생각은 판단, 평가, 해석.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뭐 이런 거. 이상해. 이거 판단이죠. 나빠. 이것도 판단이에요. 무시해. 이것도 판단이에요. 그죠?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친밀감을 세우려면
첫 걸음은 감정에 대한 이해다. 부모가 자녀와 정서적인 친밀감을 세우려면 이러한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 자녀의 감정을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호로 이해하며 그것을 언어화해 주는 것이 친밀감과 신앙교육의 기초, 디딤돌이다. 자, 감정의 정의, 감정이란 외적 자극 또는 내적 경험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으로서 인지, 생리, 행동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적 심리 현상을 감정, 이모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감정 인식, 이모션, 어웨어니스. 어, 이 awareness가 알아차림 자각이라는 뜻인데, 감정인식이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름 붙일 줄 알아야지 자녀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인식. 예, 이게 중요하죠. 감정인식이 돼야 돼. 요게 안 되면은 어려워요. 이게 보통 근데 감정인식 부분부터 좀 안 되는 분들은 어렵죠, 이게. 자, 모델링 효과. 부모가 자기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해야 할 줄 알아야 그래서 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를 배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하는 거를 그대로 모델링한다. 부모가 속상할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지, 화가 날 때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은 모델이 없죠. 예. 이거에 대한 좋은 모델이 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부터라도 잘해야 돼. 우리부터. 그다음에 발달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아이는 언어적, 인지적 발달 초기에는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죠. 부모가 먼저 감정을 읽어주고 언어화해주는 감정 코칭이 중요하죠. 음, 내가 블록이 무너져서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울고 있지. 이런 표현.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이 뭔지를 이렇게 언어로 말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점차 그것을 조절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감정 코칭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하면서, 인지할 수 있어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 훈련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감정 날씨 놀이를 통해서 이 감정 날씨 놀이는 자신의 현재 감정을 날씨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감정 인식 놀이잖아요. 목적은 자녀가 하루의 감정을 돌아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상황은 상황의 예시. 저녁 식사 후 잠자리 전에 부모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부모는 오늘 너의 마음 날씨는 어땠어? 맑은 물인 비 아니면 무지개? 아이는 흐림이야. 왜? 친구가 내 이름을 보고 내 그림을 보고 못생겼다 해서 속상해.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반응. 그래서 마음이 흐렸구나. 그런 날도 있어. 엄마가. 엄마도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할 것 같아. 이렇게 아이가 표현한 감정을 존중하며 날씨에 빗대어 가볍게 나누고. 이 적용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요? 날씨라는 비유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도와주고 감정에 대해서 부모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함으로써 친밀감의 토대를 쌓는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감정 음, 음, 그 날씨 게임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은 그냥 이제 감정에 대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진행을 하려면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훈련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CBT, 예?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잖아요. 그러니까 Cognitive, 인지, Behavioral, 행동, 테라피, 치료. 예? 그러니까 생각, 감정, 행동 사이에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걸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초점을 둔 치료법이 이제 이 CBT, 인지행동 치료.
Cognitive Behavior Therapy다. 이 CBT는 핵심 개념이 뭐냐?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더 나아가며 그래서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 에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이 점점 우울을 만들죠. 침울하게 만들, 무기력하게 만들. 이렇게 되면은 행동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우울하고 무기력하니까 행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 행동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감정을 가져오고 부정적 감정을 가져오고 그 부정적 감정이 문제 행동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CBT에서는. 그러므로 그러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바꾸면 감정과 행동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도전하고 교정하는 것.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면 감정이 변하고 행동도 바뀐다. 이런 이론인 거예요. 예, 간단하죠? 예, 그래서 비현실적인 잘못된 믿음, 자동화된 사고, 이러한 부정적 생각을 자꾸 도전해서 교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고 그럼 행동도 바뀐다. 이게 이제 CBT의 핵심적인 치료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내담자들이 아, 저는 너무 부가치해요. 감정, 생각. 나는 너무 부가치해요. 생각.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왜? 생각. 나 자신 너무 싫어요. 뭐? 생각. 근데 이러한 생각이 저는 너무 부가치해요. 그럼 무슨 감정이 따라오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이게 무슨 감정이 따라오겠냐고. 나 자신이 너무 싫어요. 무슨 감정이 따라오겠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생각이고, 대부분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이 생각을 사실처럼 믿게 되면 거기에 감정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불안,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이 그런 부정적 감정을 확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 자,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의 차이. 감정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자동적 정서 반응이에요. 정서 반응.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바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판단, 추론,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감정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반응. 응? 감정은 이 하나의 단어로 보통 쓰인다. 응. 근데 생각은 문장이다. 나는 뭐뭐뭐 했어요. 뭐 이렇게 표현돼, 보통. 예시,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 아, 속상해. 감정, 속이 상해. 그런데 생각은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이런 표현.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는 생각이 속상하다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어떻게 되느냐? 치료하려면 수용하라, 표현하라, 공감하라. 자신의 감정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표현된 것이 또 서로 공감되면은 이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전해야 돼요. 꼭 그 생각이 맞아? 재구성해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수정 가능한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도전되고 재구성되어서 수정 가능하다면 감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한다. 이게 CBT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과 감정 구분 게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괴로워.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뭐예요? 괴로워가 보다
감정.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할 자격 없다? 생각.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 있죠. 예. 여기 나는 외면당한 기분이었어. 이건 뭐예요? 나는 외면당한 기분이었어. 뭐야? 생각. 외면당한 기분. 이 기분이라는 단어가 써 있지만 외면당하다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모욕당한 기분이야. 이건 또 뭐예요? 나는 모욕당한 기분이야. 이건 뭐야? 이거는 모욕당한. 예? 이게 수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치심. 이거는 감정. 나는 모욕당했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막 이런 거잖아요. 예?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감정. 왜? 창피해서. 수치심. 죽을 것 같아. 이런 감정. 자, 이렇게 생각, 감정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감정, 날씨, 게임 플러스 감정과 생각 구분 훈련. 이제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해봤잖아요. 자, 감정, 날씨, 게임. 예, 엄마나 상담자가 오늘 너의 마음 날씨는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면 내담자가 흐리고 비가 오고 있어요. 약간 청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상담자가 그럼 그런 날씨가 된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묻고 내담자. 오늘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놀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나 왕따 시켰어요. 그거죠. 자,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는 질문을 이제 시키는 거죠. 자, 상담자. 그때 마음이 흐리고 천둥치는 느낌이었구나. 그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감정일까? 이렇게 이제 감정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도록 천둥치고 막 그랬구나. 아, 그때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속상함, 외로움, 화나는 거 어떤 감정일까요? 하면은 내담자가 그 속상함이요. 그리고 약간 화도 났어요. 이렇게 상담자. 아, 좋아.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친구들이 너를 빼놓는 상황, 그 상황 A 때문에 걔네는 날 싫어하는 거야 라고 네가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속상함과 불안이 일어났네. 이렇게. 자, 그래서 상황, 생각, 감정. 이게 이제 ABC 모델이라 그랬어요. 음, A, activating event. 이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유발한 자극 상황.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해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놀았어요.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이죠, 사건.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놀았어요. 자, 여기에 이제 생각이 바로 B인데, B는 belief라고 그랬어요. belief. 그 belief는 믿음이죠. 이게 이런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사고, 그 믿음.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놀았다? 나 왕따 됐다? 이게 자동적으로 돼서 어? 나를 걔네는 날 싫어해. 이렇게. 걔네는 날 싫어해. 이 생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consequence, consequence. 그 생각으로 생긴 감정과 행동.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빼놓고 놀았어.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 나는 근데 걔네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뭐가 일어나? 속상함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우울도 일어나 그런 감정이 일어나. 그래서 나는 쉼없이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이거죠. 행동. 감정, 행동까지 일으키는 ABC 모델.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D. D는 뭐냐면 disputation, disputation. 이게 반론, disputation. 이게 비합리적 사고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A는 상황, B는 생각, C는 감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어디서 일어났다? B, 생각에서 일어났어요. B는 belief예요.
믿음.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 사고라 그래요. 이걸 자동화 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 사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근거를 따져보는 단계가 disputation, disputation. 이성적으로 도전하고 반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 그러니까 B가 이제 아까 어, 그 상황이 애들이 날 빼놓고 했어. 그랬더니 생각이 뭐예요?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제 그때 이 D 단계에서 정말로 걔네들이 날 싫어했을까? 싫어해서 나를 빼놓고 했을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어,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도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러한 그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믿었던 생각을 한번 도전하고 도전하는 거죠. 정말 걔네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E. 그래서 A, B, C, D, E. Effective New Belief. 효과적인 새로운 믿음. 그러니까 사고를 재구성한 후에 생기는 새로운 감정과 행동.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빼돌렸어. 나를 싫어하는 거야. 감정이 우울하게 됐어. 근데 뒤에서 근데 걔네가 나를 빼놓고 놓은 걸까? 아니면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그냥 아이들이 음, 나를 빼놓고 놓은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 뭘 했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이성적인 반박을 해서 그래서 사고를 재구성하면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해서 이제 이 감정의 어떠한 그 건강한 면으로 이렇게 그 감정을 돌이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A, B, C, D, E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고에 도전하면 이 D, 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담자, 걔네가 널 싫어한다는 건 사실일까? 아니면 그렇게 네가 느낀 걸까? 이렇게. 그러면은 내담자가 그냥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꼭 날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도전에 의해서 생각을 자동화된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이성적이고 판단력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맞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 이제 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감정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가 부정적 감정이 더 강해졌을 거야. 그런데 이제 생각과 감정을 구분해 보니까 어때? 감정도 훨씬 그러니까 감정도 훨씬 덜 혼란스럽지 않니? 이렇게. 어,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고 내가 하는 생각이 잘못된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어서 그 감정이 일어났다면 이 생각을 교정함으로 감정도 덜 혼란스러워지는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면 그때 내담자가 이제 지금은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새롭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나랑 안 놀았으니까 나를 빼놓고 나 왕따 시킨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새로운 이제 구성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내가, 음, 오해했다면,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 그때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이제 내 감정이 아까처럼 막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덜 속상해지고 차분해지는 감정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어, 자신의 감정을 이게 A, B, C, D,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균형 잡히게 만들고
또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보는 그 모델이 바로 ABCDE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어, 그러니까 ABCD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감정 그 날씨 게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A, B, C, D, E까지 이렇게 D, E까지 이렇게 해보는 훈련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나. 그게 만약에 그 다른 사람한테 안 되면 자기한테 적용해서라도 해보셔야 돼요. 자기한테 A, B, C, D, E. A는 뭐예요? 상황. B는 뭐예요? 생각. C는 뭐예요? 결과인데 감정. D는 뭐예요? 도전. E는 뭐예요? 재구성된 생각. 이렇게 바뀐 거죠. 바뀐 생각. E는. 자, 그러면 감정날씨 놀이를 ABCD 모델로 적용했을 때, 이 감정 코칭 사례를 하나 이렇게 좀 적용해 볼게요. 어, 부모, 부모에게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상황은 뭐냐면, 이게 A죠, 상황. 아이가 계속 반항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가 있다. 음, 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여러분한테 묻는 거죠. 어, 지금 감정의 날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엔 흐리다가 결국 비가 쏟아졌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처음엔 좀 흐리다가 애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수업에 집중을 안 하니까 뭐야? 마음이 처음에 불편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비가 쏟아졌다. 짜증이 폭발했다. 뭐 이런 뜻이겠어요. 그죠? 예?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날씨가 펼쳐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A, B, C, D, E 모델로 들어가 보면 분석해 보면 자, 단계 A 자극 상황.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온라인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말을 듣지 않았던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엄마한테. 응? 그럴 때 B가 일어나요. 그 상황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내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생각이 일어나요. 그 생각이 뭐냐면 얘는 날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애를 잘 이렇게 못 다스리니까 난 부모로서 자격이 없나 봐. 애가 도대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러는데 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까지 쭉 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 생각은 사실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가 이제 온라인 수업 중에 말을 안 듣고 계속 하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날 무시한다고 느끼는.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좀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나는 애를 잘 못 가르치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안 그럴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음. 그러면 C, 이 감정이 반응이 되는데 이때 그 생각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기고 또 어떻게 행동이 일어나나 보면 감정은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죠. 얘가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 그럼 이제 행동이 또 어떻게 되느냐?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아이를 막 윽박 지르게 되고 아이와 냉랭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예. 음?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D, 이 비함적 사고를 이제 도전해야 되는. 그 생각을 다시 바라본다면 다른 가능성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지? 자, 그래서
혹시 아이가 지루하거나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애가 자꾸 이렇게 막 녹화가 안 되고 있어서. 녹화가 안 됐네. 어떡하냐? 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죠. 다시 이제 공유 중지하고, 네, 공유 중지하고, 네네. 네, 하세요. 저는 풍선아트 1급 강의를 이제 마쳤습니다. 여기는 어, 지금께서 한참 진행 중이시네요. 자, Recording in progress. 네. 됐죠? 네. 공유를 중지. 다시, 지금 여기까지 잘 알아듣고 있어요? A, B, C, D, E?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A, B, C, D, E는, 이거는 그 다른 사람한테 쓰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써요, 자기한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고, 그 감정 상태를 A, B, C, D, E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자극 상황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자동화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나, 행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B에서 그, 어, 자동화 사고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점과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지켜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막, 공부를 안 하고 막 떠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에이, 저 녀석이 날 무시해서 그래. 이렇게 됐는데 생각을 바꾸는 거지. 꼭 그래서 이럴까? 이렇게. 정말? 제가 날 무시해서 이럴까? 그냥 이 수업이 지루해서 그런 건 아닐까? 또한 내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아이도 조절이 안 되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자기가 조절하고 싶은데 이 수업이 지루해. 자꾸 몸이 근질거려. 그래서 자기 몸이 근질거려서 이렇게 행동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벌써 여기서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날 무시해서 그래. 나는 엄마 자격이 없나 봐. 이런 벌써 비극으로 막 간다고, 비극으로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수업이 재미없어서 저러나? 아니면은 좀 몸이 활동량이 많아서 저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내가 믿고 있던 자동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거를 꼭 이거는 다른 사람 해주기 전에 내 안에서 하면 되게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비함적인 사고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어? 감정적 문제를 우리가 갖는다고. 어. 그럴 때, 이거 ABCD 이 모델을 가지고 좀 연습해야 돼요. 이거 요번에 이거 과제를 좀 해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확 일어난다고.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 감정이. 근데 그거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있으면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감정이 일어났고, 그 감정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감정을 고칠 수는 없어요. 생각을 고치는 생각을. 생각을 고쳐서 감정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는. 이게 이제 CBT, 이 인지치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해. 응, 막 떠들어. 이놈의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근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자격 없는 부모, 난 실력 없는 부모, 이렇게 막 시달으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가 이런 과목을 좀 싫어하나, 아니면 좀 얘가 활동량이 많나, 왜 이 수업에서 얘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보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열고 보면, 어, 그러면 내 감정이 좀 덜 폭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꾸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했어. 이 벌써 이 감정이 끝까지 가잖아. 100.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수업이 재미가 없나? 그러면 좀 다르게 생각해. 벌써 다르잖아요. 예? 생각의 여지가 일어난다. 자, 그렇게 해서 음, 더 균형 잡힌 해석은 없을까? 감정을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는 아직 자기 조절이 어려워. 내가 도와줄 수, 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 아이가 자기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는 거면, 얘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에휴, 내가 엄마가 아빠가 더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정이 화나는 대신에 연민, 공감, 차분함으로 바뀐다. 응. 그래서 화가 확 났다가 이 화가 내려오죠, 이제. 에휴, 자식. 아직 애가 어려서 그러네. 내가 더 도와줄 걸, 공감. 그래서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행동도 이 호흡 조절, 아이의 입장을 들어주기가 시도된다. 그러니까, 이, 좀 이게, 호흡이 좀 조절되면서, 확 화가 나면 막 그냥 답답해지고 확 해버리는데, 응? 호흡 조절하고, 그다음에 아이의 입장을 들어주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해?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응? 이렇게 A, B, C, D, E,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감정 코칭 요소와 결합되면 부모가 감정을 날씨로 표현하면서 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ABC 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고 재해석하고 아이의 행동을 반항으로 단정하지 않고 이해와 공감의 렌즈로 보게 된다. 자, 그래서 부모가 감정 코칭 예시 대화에서 이제 코칭 상황을 보면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코칭 상황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예, 부모, 얘는 날 무시해요. 말도 안 듣고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요. 코치가, 지금 날씨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하면, 처음엔 흐림.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 비가 내리게 만든 생각이 뭔가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부모가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가 이게 막 비가 억수로 내리는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동화된 왜곡된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가 말을 좀 안 들었어. 내가 좀 말했는데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애한테 막 소리를 쳤어. 벌써 이제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서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니야. 도대체 나는 애를 가르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끝이 없어, 이거. 자, 이럴 때 이 D 도전하는 거예요. 반론. D. 응? 그게 사실일까요?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부모가 아이가 집중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줌 수업이 좀 집중하기 좀 어려운 수업이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니 마음 날씨가 좀 달라졌나요? 하면 부모가 그래요. 흐림 정도 아직 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자신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의 균형 잡힌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이 바로 A, B, C, D, E 모델이다. 그래서 음, 감정놀이의 플러스 ABCD 모델의 그 코칭의 효과를 보면 날씨 놀이 전에는 감정과 생각이 뒤엉켜 있잖아요. 감정과 생각이 뒤엉켜 있어갖고 그냥 막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ABCDE를 하고 나면 감정과 생각을 구분해요. 자, 날씨 놀이 전에는 자동적 반응, 화가 일어나고 막 그걸로 막 통제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BCDE를 하고 있으면
의식적 반응, 이해하고 조절하고 공감하려는 그 의식적 작용이 진행이 되고 또한 날씬놀이 전에는 아이의 행동을 개인적 공격으로 해석하는 왜냐면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네가 날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ABCDE를 적용하면 아이의 발달상 어려움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야. 아, 애가 중수업이 어렵나? 이렇게 발달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걸 하기가 어렵나? 뭐 그렇잖아요. 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응? 그리고 날씨 놀이 전에는 부모가 자기 비판을 하잖아요. 내가 못해서 그래, 막 이런 거. 그런데 이제 ABCD 이후에는 자기 이해와 성장으로 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음, 이, 이 감정이 올 때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이래야지 내가 감정에 막 휘감기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위한 리플레이밍 문장, 리플레이밍 새 관점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관점의 그거. 그러니까 자동화 상호는 애가 날 무시해 이런 거잖아요. 예? 애가 날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리플레이밍 이 프레임을 바꾼 제가 새 관점으로 보면은 아이는 조절이 어려운 상황일 뿐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어. 그 다음에 나는 실패한 부모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동화 사고. 근데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나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도 말을 좀 안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지금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난 실패한 부모가 아니죠. 이런 아이는 문제야! 아, 이놈이 문제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낙인을 찍기 쉽잖아요? 예? 자녀 교육 관계에서. 근데 그때, 응? 이 아이에겐 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야.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 시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가 대하는 상황에서 더 건강하게 이 상황을 진행할 수 있다.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응? 최경미 집사님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든다면 왜 별걸 다 궁금해? 이렇게 할 때 최고의 기사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얘가 또 대답을 안 해줄래나. 좀 나이가 있고 해갖고요. 아, 몇 살이에요? 88년생이에요. 88년생이요. 나이가 있어서 어, 어. 그래서 좀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를? 이게 감정 얘기라든가 이게 대화가 평상시 그런 대화를 안 해보니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아유 뭘 그런 걸 자꾸 피곤한데 물어보냐고 막 아, 그래서, 네, 그래서 피곤한데 그런 걸 왜 물어봐?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대답을 들은 최경미 집사님 마음이 어땠냐고. 마음의 느낌. 마음이 좀 상하죠. 상하죠? 네, 어떻게 상했어요? 음, 날 무시하나 이렇게 그렇게,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그게, 그게 자동화 사고예요. 음, 얘가 날 무시하나? 이렇게. 네, 근데 아드님은 무시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어색했을 뿐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얘가 날 무시한 게 아니고 어색할 수도 있었겠구나. 어, 네, 그게 D예요, D. 네, A, B, C, D, 반론. 네, 네, 어, 네, 날 무시했어. 무시한 게 아니고 애가 좀 왜냐하면 내가 처음 물어봤으니까 이런 걸 잘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어색했을 수도 있겠구나. 네, 네, 어, 그래서 또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네, 않고 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걸 좀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색했겠구나, 익숙하지 네, 않았겠구나.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프레이밍으로 이제 프레이밍이 만들어지죠. 이, 예? 음, 새로운, 이, 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내가 좀 감정 날씨나 이런 걸 좀 자주 좀 살살살 물어봐서 이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얘가 네, 가지 않게. 예? 네. 어.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날 무시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대화 끝이 이런 거야. 더 묻지 마, 끝. 대화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본인이 그랬어요. 끝. 이렇게. 끝. 네. 그래서 어, 저도 끝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 이제 너랑 말 안 해! 이렇게 네.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너가 날 무시해서 그렇게 했으니, 나 너랑 감정 대화 안 해.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화가 났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음, 이 아이가 나랑 감정 대화를 그렇게 클 동안, 응? 이렇게 많이 자랄 동안, 엄마랑 네. 감정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을 말할 때 어색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말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아예 겸연쩍어서 근데 말을 다 했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하더라고. 구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CCM도 듣고 오니까 은혜가 충만해. 더 묻지 마 끝. 근데 근데 요 정도만 말해도 충분하게 자신의 마음이 좀 맑음이라는 거를 했어요. 예.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 그렇구나 하고 아들이 맑음이니까 엄마도 맑음 끝. 이렇게 이제 네. 이거보다는 뭐가 좀 더 다르게 너 구름을 보면서 너 그런 생각했구나. 엄마도 구름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데 뭐 이러면서 네, 어, 네. 우리 아들은 참 감성이 참 좋은 것 같아. 응? 얘기하고 칭찬하고 네. 그래 엄마도 너의 맑은 마음 항상 기억하고 엄마 기도해줄게. 이렇게 이제 네, 그리고 네. 이게 끝내야지. 끝! 이래. 자, 그래서 지금 A, B, C, D, E 알겠죠? A가 뭐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사뿐한 그러면 B,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 근데 이 생각은 자동화된 생각, 내 마음에서 훅 하고 일어난다. 그 생각이 자동적으로. 근데 이게 보통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서 관계를 망치거나 뭔가 좀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D, 반론을 제기하라. 그 belief, 그 믿음, 그 생각이 정말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이 정말 옳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을까? 라고 이 D에서 반론을 제기하라. 그리고 하고 새로운 것을 정립해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보고 이게 자기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자동화된 사고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동화된 사고는 좋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A, B, C, D, E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을 조절하고 어,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내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최경민 집사님도 지금 나랑 같이 지금 얘기를 안 했다면 지금 이 아들한테 삐져 있는 거네. 마음이 네. 이쪽 마음이 좀 네. 불편한 거야. 그리고 네. 다음에 그 감정 게임 못 하는 거야 얘한테는. 맞아요. 어, 그런 거네.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 아 우리 아들이 어, 감정에 대해서
어색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얘기해줬네. 운전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내 마음 포근하게 했어. 되게 시적인 표현이야. 마음이 편안해지면 CCM 듣고 오니까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음, 더 묻지 마. 끝. 이렇게 한 거는 더 묻지 마 끝은 무시한다기보다 그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다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어색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음, 이 아이가 어색해서 이 정도로 표현했구나 이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더 좀 편안하게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한번 접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감정 조절을 하고 그 생각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그게 이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 내 자녀랑 계속 감정적인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네. 계속. 근데 자동화된 사고, 잘못된 믿음의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게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이게 지금 대부분 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건데, 자, 오늘 최경희 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이해가 됐는 줄 압니다. 자, 이제 오케이. 오늘 잘 배웠습니다. 음, A, B, C, D, E까지 일단 누구한테 하는 것보단 자신의 감정, 어떤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이런 음,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감정이 일어났고 그래서 난 이런 반론을 제기했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그 관점을 내가 그래서 내 감정을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과제입니다. 과제. 처음 하는 거라 좀 어색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생각하면서 꼭 한번 이 감정 체크를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밤 이루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추석하고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11월 11월 8일이죠? 예, 토요일 날 MT 한다는 거 그날 하루 기억해 주시고 네, 추석 잘 쓰시고 그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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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만요. 들어가세요. 네, 잘 들어가세요. 네, 네, 끝내겠습니다. 네, 잘 들어가세요.